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죠. 크크. 이 인생은 짧으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해요. 이건 며느리 유진이 시어머니 장례식 당일 발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올린 SNS 댓글이에요. 73세 정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사흘 전만 해도 순옥은 마지막 소원을 말했어요. 여보, 가족 사진 한 번 더 찍고 싶어요.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차가웠죠. 아버님, 브랜드 촬영이 있어서 안 돼요. 팔로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곧 돌아가실 분을 위해 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순옥이 조용히 눈을 감은 바로 그날, 유진은 발리 해변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발리 힐링 여행 시작. 때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 며느리분은 어디 계신가요? 정수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그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40년 교직에 몸담았던 베테랑 교육자 정수. 하지만 이런 뻔뻔함은 처음 봤어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을 봤을 때 정수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어요.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돼요. 거짓말이었어요. 순옥을 돌본 건 정수뿐이었거든요. 유진은 한 번도 병원에 따라온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동정표를 샀다고? 정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콘텐츠로 써먹는다고? 순옥의 영정 앞에서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의 원수를 갚아드릴게요. 교육자답게. 과연 40년 교직 경험을 가진 정수는 어떤 방법으로 철없는 며느리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까요? 부산 해운대 끝자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양옥집.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정수는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3세가 된 지금도 그의 등은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정수가 침실로 들어가자 순옥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통통했던 볼은 이제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선명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순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뭐가 필요해요? 가족 사진. 한 번 더 찍고 싶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물론이죠. 민호하고 유진이도 불러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함께요. 순옥은 며느리 유진을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7년간 아들보다도 더 아꼈죠. 유진이 요리를 못한다고 하면 직접 반찬을 해다 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도 챙겨줬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어머님이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데. 아, 네. 언제요? 가능하면 이번 주말에. 유진이도 함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유진이는 요즘 좀 바빠요. 바빠도 잠깐이면 되잖아. 정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어요. 민호는 머뭇거렸어요. 제가 유진이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유진은 브랜드 촬영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님, 미안해요. 이번 주에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유진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이 역력했죠.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이 촬영 놓치면 큰일이에요. 팔로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팔로워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결국 가족 사진은 찍지 못했어요. 순옥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이해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했죠. 그로부터 사흘 후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7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정수는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 자식들과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준 사람. 그런 아내가 마지막 소원조차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40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정수. 항상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해왔던 그.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정수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보다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정수는 중얼거렸어요.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육자로서 항상 옳은 것을 가르쳐왔던 그. 하지만 정작 자신의 며느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순옥의 차가워진 손을 꼭 쥐고 정수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당신 마지막 수업, 제가 완성하겠소. 정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40년 교직 생활에서 쌓인 냉정함과 단호함이 되살아났어요.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유진이가. 왜? 무슨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유진이가 발리에 있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날에 발리라고? 뭐라고? 브랜드 협찬으로 발리 여행을 가게 됐다고. 어제 갑자기 떠났어요. 정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지금 어머니 장례식인데? 그게. 유진이 말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40년 교직 생활에서도 이런 뻔뻔함은 본 적이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정수에게 다가왔어요. 옛 동료 교사들, 제자들, 동네 이웃들. 모두 며느리가 없다는 걸 눈치챘어요. 교장 선생님, 며느리분은 어디 계신가요? 은퇴한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정수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 옛 동료 이 교수가 따라왔어요. 정수야, 이거 봐. 이 교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유진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발리 힐링 여행 시작. 때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샵 발리 여행 샵 힐링 타임 샵 나를 위한 시간. 사진 속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시어머니 장례식 당일에 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죠. 키읔키읔. 인생은 짧으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해요.
유진이 직접 단 댓글이었어요. 이게 뭐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교수가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어요. 정수야, 이런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그만해요. 정수가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분노의 대상은 이 교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둔 자신이. 이 교수가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남았어요. 순옥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껴주던 며느리가. 말이 막혔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정수. 하지만 정작 자신의 며느리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아버지, 유진이 연락이 왔어요. 곧 돌아온다고. 언제? 모레요. 발리 스케줄이 끝나면.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례식은 이미 끝났는데 뭘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유진이가 말하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뭐라고? SNS 반응이 너무 좋아서 팔로워가 많이 늘었다고.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순옥의 영정이 있는 곳. 당신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이 지금 발리에서 놀고 있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메말랐어요.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는데 정작 내 가족은. 순옥의 사진이 조용히 정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나 따뜻했던 그 미소. 정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교육자로서 마지막 수업을 해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해요. 가족이 무엇인지, 예의가 무엇인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유진 씨, 각오하세요. 정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40년 교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정함. 이제 진짜 수업이 시작될 거예요. 순옥의 영정 앞에서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의 원수를 갚아드릴게요. 교육자답게. 정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문제 학생들을 다뤄왔죠. 그때마다 했던 일이 바로 관찰과 분석이었어요. 이번엔 며느리 유진이 대상이었어요. 유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게시물 하나하나, 댓글 하나하나. 교육자의 냉철한 눈으로. 유진 데일리 라이프. 팔로워 28,000명.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수는 최근 게시물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분석했어요. 발리 여행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순옥의 장례식 이후로도 매일매일. 해변 사진, 음식 사진, 호텔 사진. 샵 힐링 샵 나를 위한 시간 샵 자유로운 영혼. 정수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예전 게시물들이었어요. 지난 2년간의 기록을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가족 행사 때마다 빠지기. 핑계는 항상 일이었어요. 순옥의 생일, 추석, 설날. 모두 중요한 촬영이나 브랜드 미팅 때문에 불참. 대신 그 시간에 올린 게시물들은 화려했어요. 맛집, 여행, 쇼핑. 모두 광고였어요. 광고료를 받고 있었구나.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각 게시물마다 해시태그 광고, 해시태그 협찬 같은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순옥이 아팠던 지난 6개월 동안의 게시물들.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돼요. 하지만 같은 날 올린 다른 게시물에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웃는 사진이 있었어요. 거짓말쟁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옥을 이용해서 동정을 샀던 거예요.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댓글창을 더 살펴봤어요. 팔로워들이 순옥을 걱정하는 댓글들에 유진은 이렇게 답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정수는 순옥을 돌본 건 자신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한 번도 병원에 따라온 적이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는 정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교육자로서 쌓인 경험이 모든 것을 분석해내고 있었어요. 유진은 단순히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계산적이고 교묘했어요. 가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아버지, 유진이가 내일 들어온대요. 그래. 정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화나신 거예요? 유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다고? 정수가 비웃었어요. 민호는 아직도 아내를 두둔하고 있었어요. 발리에서 놀면서 뭐가 힘들었다는 거야? 그게 유진이 말로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유진이한테 스트레스였다는 거야?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유진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말해서 될 일이야? 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마저 이 모양이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서재를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 책장에 꽂힌 교육 관련 서적들, 모두 40년 교직 생활의 증거들이었어요. 교육은 변화시키는 거야. 정수가 혼잣말했어요. 문제가 있는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그게 교육자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38살 성인이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며느리.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정수는 순옥이 생전에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여보, 유진이가 좀 차가운 것 같아요. 왜 우리를 피하는 것 같죠?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그때마다 정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은 더 냉정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옥의 마지막 소원마저 무시했죠. 정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집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 이 집도 내 거고 그 안에 사는 것도 내가 허락한 거지. 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교육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당근만 줬어요. 이제 채찍을 들 시간이었어요. 유진 씨,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드리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집중할 수 없었어요. 3일 만에 돌아오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였어요. 뭔가 일부러 밝게 하려는 느낌이었죠. 정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유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발리에서 산 듯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정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산된 연기 같았죠. 정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발리에서 아버님께 드릴 선물도 사왔어요. 유진이 상자를 내밀었어요. 정수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유진이 당황했어요. 평소라면 정수는 상냥하게 괜찮다며 넘어갔을 텐데. 아버님? 말해봐요. 정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네. 왜 장례식에 안 왔는지 말해봐요.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콘텐츠 촬영이 갑자기 잡혀서 콘텐츠가 시어머니 장례식보다 중요해요? 정수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유진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돈 때문이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정수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본심이 나온 거였어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순옥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여보, 들었어요? 며느리 말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정수가 돌아서서 유진을 바라봤어요. 40년 교직 생활에서 쌓인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가짜 눈물이라는 걸.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정수가 비웃었어요. 이미 끝난 일 아니에요? 어머님은 다시 살아오실 수 없어요. 유진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동안 정수는 항상 온화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님, 저도 나름대로는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또 나왔어요. 본심이. 정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당신 인생이 중요하다고요? 네, 저도 제 꿈이 있고. 꿈이 뭐예요?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는 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요. 정수가 조용히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서늘했어요. 영향을 준다고요? 어떤 영향을요? 유진이 머뭇거렸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발리에서 놀면서요? 그게 시어머니 장례식 날에요? 유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수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 씨, 이제 끝난 일이라고 했죠? 네. 앞으로 잘해드릴 거라고 했고요. 네, 정말로. 그럼 한 가지 물어보죠. 정수가 유진 앞에 멈춰 섰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는 걸. 대답해봐요. 가족 사진. 맞아요. 가족 사진 한 장. 그것도 못 들어드렸죠? 유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잘해드린다고요?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누구한테요?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요? 유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만 울어요. 가짜 눈물 그만하고.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SNS에 올린 글 봤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죠?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죠? 정수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보세요. 유진과의 대화 후 3일이 지났어요. 정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40년 교직 생활 동안 쌓인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손가락이 한 번호에서 멈췄어요. 김영수 대한부동산 중개. 교직 시절 제자였던 영수. 지금은 해운대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영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가 놀란 것 같았어요. 선생님 댁을요? 왜 갑자기? 사정이 좀 복잡해. 일단 시세부터 알아봐 줄 수 있어? 네, 당장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어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었어요. 2시간 후 영수가 집으로 왔어요. 집 곳곳을 둘러보며 꼼꼼히 확인했어요. 선생님, 이 집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해운대 주택가 중에서도 최고 입지죠. 시세가 어느 정도 돼? 12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어요. 내일부터 매물로 올려줘. 네. 그럼 식구분들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영수가 더 묻지 않았어요. 정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호와 유진을 거실로 불렀어요. 얘기할 게 있어서 불렀어요. 민호와 유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유진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정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민호가 궁금해했어요. 집 등기부등본이야. 정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물 등록 서류.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매물요?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폭탄 선언이었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본 결정이야. 정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수의 대답이 냉정했어요. 이 집 주인이 저라는 걸 잊었나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호가 항의했어요. 뭐가 심해? 정수가 반문했어요. 내 집을 내가 처분하는데 뭐가 심해? 하지만 저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허락해서 살게 해준 거지. 정수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유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죠?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요? 정수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장례식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맞아요. 정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 아니에요? 제가 사과도 했고. 끝났다고요?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한 게 끝난 일이라고요? 유진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당신이 SNS에 올린 글도 끝난 일이고요. 정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유진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산 사람으로서. 정수가 일어났어요. 이 집에서 나가서요. 아버님. 유진이 소리쳤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 SNS 팔로워들이 다 봐요. 망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정수가 돌아서서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네. 제 이미지가 다 망가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지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간 며느리의 이미지가 뭐가 소중해요? 그건 당신 팔로워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유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일주일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것도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정수가 서류들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진짜 교육이 뭔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서재로 향했어요. 뒤에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재 문을 닫고 정수는 순옥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시작됐어요. 마지막 수업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유진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울고불고하며 매달리기도 하고 SNS에 애매한 글을 올려 동정을 얻으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유진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정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이사차가 보였어요. 민호가 정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정수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장례식 일은 유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가족이 뭔지 아니? 가족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사람들. 정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어떻게 했니?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드리지 않았어. 그게 가족이니? 정수의 질문에 민호가 답하지 못했어요. 유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정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렸나요? 유진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유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어머님이 다시 살아오실 건가요? 정수의 말에 유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산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정수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제 집에서는 안 돼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혼할게요. 민호 오빠랑 이혼하고 나갈게요.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유진아, 어차피 이런 집안이랑은 못 살겠어요. 유진의 본심이 터져 나왔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네요. 유진이 당황했어요. 정수가 말리기를 기대했는데, 민호야, 내 생각은 어때? 민호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어머니의 마지막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까지. 이제 알겠어. 가족이 뭔지.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집은 팔렸어요. 정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민호도 혼자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가 정수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혼자 사니까 편해. 정수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버지,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 어머니에 대해서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했는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았구나. 정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편이었어요. 유진이가 차갑게 굴어도 항상 이해하려고 하셨고, 그래, 그런 분이었지. 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려고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시켜 주세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만나면
다시 집을 마련해 드릴게. 정수가 약속했어요. 민호가 놀랐어요. 정말요? 진짜 가족을 이해하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줘야지. 두 부자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순옥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마지막 수업 끝났어요. 순옥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정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유진도 배웠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이뤄드리지 못했지만 대신 더 큰 걸 가르쳐 줬어요. 정수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요. 정수는 평화로웠어요. 40년 교육자 생활의 마지막 수업을 완성한 기분이었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하다는 걸. 순옥의 영정 앞에서 정수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고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